일주일 내내 변기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걸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기대서 줄줄줄줄 우와 계속 안녕하세요. 환자 경험을 연결하는 윤슬케어 정수훈입니다. 저는 암 생존자이고요. 치료를 마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투병을 하면서 썼던 수기를 읽으면서 그때의 감정과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11월 4일 입원하고 다음날 희큼한 삽관하고 뇌적수액 검사를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무균실로 이동하고 고용량 항암을 5일 동안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바늘에 찔릴 일이 없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량 항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만 쭉 잘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1월 12일 대망의 이식을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채집한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젊으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래요 뭐 그냥 하시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일 하루에 이틀 동안 채집한 조혈모 세포를 다 맞았습니다. 진한 토마토 주스 향이 감도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엄청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이식을 받았습니다. 조혈모세포 한 팩 맞을 때마다 한두 번씩 목이 심하게 조여오는 걸 느껴졌는데 차가운 음료수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식 후 이틀에서 3일은 컨디션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이식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저도 조금 많이 겁이 나긴 했었어요. 이식 어떻게 하는 거지? 일반 장기 이식과는 다르니까 실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인터넷 환우회에서 많은 분들께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셨던 것들이 토마토 주스 냄새가 난다. 또 간호사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되게 토마토 주스 향 난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느끼하다? 더부룩하다? 오심이 심해져서 힘들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경험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보니까 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토마토 주스 향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식 후 2, 3일은 컨디션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운이 확 떨어지더니 구토를 반복적으로 했고 게다가 항구토제도 맞는 게 없어서 생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항구토제를 써도 아무리 효과가 좋다는 약도 구토하는 것만 막을 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토해버리고 싶어서 나중에는 약도 맞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식하고 나서 한 2, 3일은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다가 한 3, 4일? 사나흘 정도 지났을 때에는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구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구토제를 맞으니까 정말 뭔가 나오는 건 없고 이게 속은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토해버리자, 시원하게 다 토해내자 라는 생각으로 약도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내내 변기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냥 걸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기에 이렇게 기대서 줄줄줄줄 우와 계속 토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은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위산만 나오고 목은 더 텁텁해지고 가슬가슬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초록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약간 너무 정신없이 구토만 반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누워만 있다 무균실에서 나와 이동식 무균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럼에도 구토 증세는 가라앉지 않았고 물만 마셔도 토하게 되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캔 음료를 종류별로 다 사와서 조금씩 맛을 보며 내가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게토레이 블루볼트라는 음료수가 잘 맞아서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신호탄이 되었는지 점점 음료수도 많이 마시게 되고 밥도 먹게 되었죠. 보호자가 옆에 계속 있었더라면 내가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걸 찾는 걸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투병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식 이후 얼굴에 뭔가 났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간지럽기도 했고요. 이유는 건조함과 마스크 때문이었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져 마스크를 쓰면 얼굴에 뭐가 나고 간지럽더라고요. 게다가 헤파 필터 때문에 너무 건조한 것도 한몫했죠. 무균실 내가 건조해지다 보니 침은 더 끈적끈적해졌고 그 끈적해짐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가 물도 제대로 못 마실 때다 보니까 물 마시는 것도 되게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공기는 건조하니까 입은 마르고 또 숨쉬기가 힘드니까 입으로 계속 숨을 쉬다 보니까 입 안이 되게 끈적끈적하고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 끈적함, 그러니까 가래가 계속 생기고 침 삼키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침을 내 힘으로 내뱉지도 못하더라고요. 약간 너무 무기력해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이렇게까지 내가 약해졌나? 이런 좌절감이 너무 컸어요. 결국 무균실에서 나와 골수 검사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이식한 사람 중에 생착률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뭔가 이식이 잘 됐다는 이야기에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구토는 계속됐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며 안타까워 하셨지만 안정제를 맞으면서 계속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 후 5년간의 계획을 세웠지만 림프종이란 녀석 때문에 모든 시간을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눈물도 나더라고요. 가끔 건강을 챙겨주시러 음료수를 챙겨줬던 선생님이 오시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매우 창피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힘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창피할 일은 아닌데 뭔가 난 다 큰 어른인데 애가 됐다라는 생각?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되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난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때인데 아니야 넌 아직 애야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믿었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주사로 맞던 항바이러스제, 항생제들을 먹는 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올라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네요. 그 이유는 바로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속이 좋지 않고 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같은 날 이식한 분보다 열흘가량 늦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미음이라도 조금씩 먹다 보니까 퇴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식 이후에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준하는 무균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병원이 아닐 뿐 집에서도 무균식과 같은 생활은 몇 개월 더 해야 했습니다. 외출도 최소한으로 해야 했고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자가이식을 했고 긍정적이니까 2달 안에
다 끝낼 수 있겠죠? 치료를 마치고 나서 건강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양사 선생님이 오셔서 매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갓 지은 밥을 먹어라, 또 말린 나물은 푹 물에 불려서 다시 익히거나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에 가열을 해서 100도씨 이상으로 충분히 멸균한 상태의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내 몸에 있던 모든 피가 다 죽었고 새롭게 나오는 피들만 있다 보니까 약간 갓난아이, 신생아처럼 관리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치료 이후에 아이처럼, 신생아처럼 이제 관리를 받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관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빨리 이 무기력함을 벗어내자,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나면은 정말 많이 놀러 나가고 싶고, 못 갔던 미술관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이식 때문에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날 12월에 병원에서 나와서 그 택시를 잡으러 가는 짧은 50m도 안 되는 거리가 되게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되게 상쾌하게 느껴졌고, 한 달 만에 맛보는 바깥 공기라는 생각에 뭔가 큰 해방감? 암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고 홀가분했어요. 물론 힘이 없어서 부축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암을 이겨냈는데 뭔들 안 좋겠어요? 이후에 뭐 영화도 많이 보고 싶고 하지만 그것보다 일단 암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마지막 단계였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쉽게 그래 뭐 항암 치료 좀 더 세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라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상실감,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는 게 좀 큰 상처 아닌 상처였지만 그래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잘 인정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치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볼게요. 안녕. 보통 이식을 하고 나서 이동식 무균실에 나올 때쯤이면 미음이라도 먹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소독해주러, 컨디션 봐주시러 오시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파는 모든 캔 음료를 하나씩 다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캔 음료 한 10몇 개를 바닥에 깔아두고 탁 하나씩 따면서 한번 마셔봐. 또 제가 못 먹으면 다른 거. 그렇게 10몇 개를 다 마셔봤는데 제가 마실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토레이 블루볼트였는데 정말 엄청 많은 음료수 중에서 딱 하나만 마실 수가 있더라고요.